많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을 겪으면서 불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6년간 쭉 프리랜서와 1인 기업 미술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이 계약의 형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일했던 기간과 올해 다시 연결될 수 있을지 확실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일정이 약속된 강의가요, 불과 일주일, 2주일을 앞두고 취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달이 넘도록 아무 곳에서도 일이 들어오지 않을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럴 때면 경제적인 압박과 불안에 시달려서 잠도 잘 잘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불안해서요. 그래서 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느끼는 불안은 마치 넓은 바다 한가운데 속에서 표류하는 것처럼 삶의 방향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또 두려움을 초래하게 하는 거죠.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나는 한없이 작고 무력한 존재로 여겨지게 될 수 있고요. 그러니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불안은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이겠지만 그렇다고 마냥 방치해서만은 안 되는 감정인 것이죠.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불안이 막 밀려 들어올 때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면서 막연히 마음을 추스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불안의 감정을 이겨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음 4가지의 방법을 심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기 통제감을 높이고 불안을 관리하기 위한 4가지 방법. 첫 번째,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자원을 인식하고 목록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통제 가능한 다양한 자원들을 목록화하여서 종이에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 자원은 기본적으로 시간 자원, 공간 자원, 인적 자원 이렇게 큰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자원, 아이가 일어나기 전 5시 30분부터 아침 7시 30분까지 이 2시간은 온전히 독서에 집중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공간 자원, 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적인 자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집 근처에 시립도서관을 사용할 수가 있다. 수영을 하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공동체육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 인적 자원.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 정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일과 관련된 조언을 구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 친구들과의 오픈 채팅방에서 편안하게 내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깝지 않은 사람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나의 자원을 인식하는 과정은 다 효능감을 높여주면서 내가 나의 상황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시켜줍니다. 이렇게 강화된 믿음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원을 목록화해서 명확히 하는 것은요, 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주어서요, 불안한 상황에서도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 적는 행위. 글로 적어서 목록화하는 행위는요, 머릿속에 막 부유하던 개념들을 명확히 하고 인지적으로 정리를 해서 나의 자원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 꼭 글로 적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번째로는요, 예측 가능한 하루의 루틴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걸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작성한 통제 자원을 활용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통제 자원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해서 만든 루틴은요, 이것은 나의 루틴이야 라는 주체감, 하루에 대한 주인의식을 훨씬 더 강화시키게 하고 그러니 루틴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도 더 큰 동기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안정감을 가지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저희 통제 자원을 활용해서 아침 루틴, 작업 루틴, 하루의 마무리 루틴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침 루틴으로는 오전 5시 30분에 기상 후 15분간 명상하기, 7시까지는 다이어리 작성 후 독서하기, 작업 루틴으로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집중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집 근처 도서관에 가서 하루의 핵심 업무를 진행하기, 하루의 마무리 루틴으로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공동체육관에서 수영하기. 참고로 저는 어떤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있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좀 빠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루틴을 짤 수가 있습니다. 3번째는 기대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대는 우리의 행동과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 기대라는 것은 자기 예언적 사고와 연결지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예언적 사고를 설명드리자면 특정한 기대가 행동에 영향을 미쳐 결국 그 기대가 현실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긍정적인 자기 예언을 통해서 미래를 불안이 아닌 희망으로 바꾸는 힘을 강화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대의 힘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은요, 먼저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루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긍정 확언과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한 긍정적인 기대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실제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성공을 기록화하는 것입니다. 이때 글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의식하지 못했던 나의 성공 경험을 관측을 해서 구체화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환경, 다른 사람들의 행동,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수용의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러니까 수용을 한다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나에게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마치 소나기와 같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또 그 순간이 딱 지나고 나면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러한 예기치 않은 사건에 대처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우리의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변화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로 인해 자신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일 것입니다. 불안에 요동치지 않는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는 마음의 시선을 멀리 던지는 연습을 계속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수시로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파도가 아니라 저 멀리 변함없는 바다를 바라보듯이 말이죠. 비록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인생이지만 내가 추구하는 변치 않는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각을 가진다면 불안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스스로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마음의 시선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